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족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밥 한 끼 제대로 해 먹으려면 왜 그렇게 할 일이 너무 많은지 정말 귀찮아서 대충 뭐 남은 음식, 식은 음식들을 먹을 때면 찔끔찔끔 눈물도 납니다. 그런데 요새는 세상이 변했어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집밥,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엄마의 손길을 전하는 오늘의 주인공, 조현찬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엄마의 손길을 전해야 되는데, 남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남자겠죠. 그렇죠. 네. 엄마일 순 없고 여자일 순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뭡니까? 엄마의 손길을 전한다. 일반 한식을 네네. 주부나 여성분들이 만든다는 편견을 깨고 예. 남자가 만든다는 걸 보여주러 나왔습니다. 아, 한식을요? 네, 그렇습니다. 엄마가 만든다. 요즘에 뭐 그 셰프들이 여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다 남자예요. 네. 남자 셰프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그런 남자 셰프가 아닌 어떤 엄마의 영역에 도전을 하고 그런 편견을 깬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화면을 보고 얘기를 마저 나눠볼게요. 밀봉된 비닐팩을 제조하는 사람들. 각기 다른 국물들로 펄펄 끓고 있는 두 개의 대형 솥. 수상한 막대기를 이용한 정체불명의 테스트까지. 이곳의 진실이 지금 공개됩니다. 한식의 세계화를 꿈꾸다. 여기는 싱글푸드 트렌드에 발맞춘 한식 포장 전문 회사입니다. 건강한 먹거리 문화를 만들기 위해 묵묵히 한 길만을 걸어왔는데요. 까다로운 고객의 입맛을 잡아라. 종류만큼 맛도 다양한 한식, 메뉴 개발을 위해 고려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죠. 원자재라던가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그 염도, 그다음에 그 기름 성분 여러 가지를 저희가 맛을 보고 평가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가 제일 좋은 건지 미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곳은 여러 종류의 한식을 만들기 위한 재료 보관과 배송, 1차 가공이 모두 이루어지는 공장입니다. 우리 식탁에 올라가는 먹거리인 만큼 재료를 안전하고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인데요. 냉동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냉동 18도를 세팅을 해놓고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온도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받아서 그날 각 매장으로 이렇게 출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조리센터에서 1차 공정을 마친 후 매장으로 배송되는 음식들. 곱게 포장된 음식들을 매일 아침 매장에서 직접 조리한다고 하는데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노련하게 음식을 만드는 손길, 고수의 내공이 느껴지는데요. 사실 누구나 음식 고수가 될 수 있는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끓일 때마다 음식의 맛이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전국 매장 어디서든 똑같은 맛을 낼 수 있도록 메뉴들을 레시피화하여 조리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한 끼도 제대로 챙겨 먹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저희도 조금이나마 건강한 한식을 만들어서 고객분들의 한 끼를 통해 든든한 밥을 먹을 수 있게 좀 더 위생적이고 맛에 신경 써서 진실되게 음식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뭐 반찬 전문점이네요, 그렇죠? 예. 한식 전문점. 네, 한식 전문점이라고 네, 또 맞습니다. 네, 얘기를 해도 되고.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요즘 핫하지 않습니까? 싱글족이 늘어나고 또 주부님들마저도 환호할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사업 현황이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가 네. 2013년도에 출시를 해서 2013년도 요? 예, 회사를 설립을 해서 얼마 안 됐습니다. 예. 네, 예. 현재 지금 이제 5년 차에 들어가 있고, 예. 네, 전국의 매장 한 40여 개 정도 지금 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용 가능한 메뉴들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 구매를 할 수 있는 일단은 메뉴. 국에 관한 거는 예. 국물에 관한 거는 전부 다 구비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카테고리를 크게 나눈다 그러면 뭐 국탕, 찌개, 전골, 볶음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예. 등등 나눠져 있고 반찬 한 60여 가지, 그다음에 뭐 지방 특산품 20여 가지 오, 이렇게 직접 총 다 120가지 구성이 되어 레시피를 있습니다. 다 하신 거예요. 네, 그 거의 다 일부는 직접 지역 특산품은 저희가 예.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그거는 이제 판매하는 거고요. 예. 직접 다 나머지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취만 하면 뭐 국 하나면 호로록 말아먹고 이게 나가고. 그렇죠. 네네. 가장 좋아하는 국이 어떤 국입니까? 저는 한우 미역국을 좋아합니다. 미역국이요. 네네. 예. 저는 대한민국을 좋아해요. 예, 또 여기가 또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어떤 전문 네네. 채널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얘기를 좀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웰빙 먹거리의 대부님이십니다. 오늘 창업 스토리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맛있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거. 그게 저 철학이었거든요. 일반 그런 재료들을 이용을 해서 말려서 그거를 분말을 내서 천연조미료라는 걸 만들었고요. 맛이 없었습니다. 제가 만든 맛이 없더라고요. 이제 뭐 건강한 음식과 맛있는 음식이 다 준비되었으니까 이제 나가면은 장사 잘 될 거라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도 진행을 하면서 시작을 하였는데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또 있더라고요. 창업을 하시면서 3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한식 포장 편의점 국사랑 대표 조윤찬입니다. 저는 별명으로는 국아저씨라고도 해서 주변 분들은 저한테 국아저씨라고 되기도 합니다. 저는 나이가 아직 뭐 이제 40 이제 중반이고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와이프도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맞벌이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녀 셋을 키우다 보니까 뭐 먹거리가 자연스럽게 인스턴트라던가 뭐 외식 이런 걸로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과 저의 이제 건강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누군가가 건강한 먹거리를 우리 식탁에 채워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음식을 만드는 거를 좋아했습니다. 그거는 저희 어머님이 그 작은 콩요리 전문점을 운영을 하셨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쯤부터 저희 어머님 일을 좀 도와드렸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맷돌에 콩을 가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군대를 가게 되겠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이 이제 혼자 나중에 남아서 콩을 갈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왠지 좀 무겁고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맷돌을 좀 편하게 좀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알아봤더니 그 맷돌에 그 모터를 달아서 좀 편하게 콩을 갈 수 있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이제 공사장을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돈으로 그 맷돌 기계를 어머님한테 드리고 저는 군대를 갔죠. 마음 편히 군대를 갔습니다. 제대하고 나와 보니까 뭐 음식을 좋아하니까 저는 계속 이제 음식 쪽 일을 해야 돼서 서울에 있는 어느 한 호텔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취업을 하면서도 항상 마음 한켠에는 나중에 창업을 꼭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차근차근 준비해야겠다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1인 가구하고 그 맞벌이 부부가 증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식생활 문화가 제가 좀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차피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고 또 더욱 잘 알고 있었기에 창업 시장을 한번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전국에 있는 맛있는 반찬 가게는 다 돌아봤고요.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반찬과 국은 한 2가지에서 3가지 정도 판매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반찬 가게는 있었지만 한식을 전문으로 하는 뭐 볶음도 있고 뭐 전골도 있고 찜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으면 좀 더 좋겠다는 생각과 그러면 분명히 성공 창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과감히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시작을 하게 됐죠. 하지만 뭐 제가 뭐 대기업 무슨 뭐 자녀도 아니고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3천만 원으로 제가 상가를 얻었어야 됐습니다.
일반 권리금하고 보증금을 낼 수 있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고 어떻게 알다 보니까 뭐 일반 속칭 말로 B급 상권에 무권리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무권리 있는 상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뭐 주변 세대를 봤더니 뭐 아파트에 한 4천 세대도 있었고 그다음에 학원이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그 앞으로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좀 더 며칠을 밤낮으로 좀 상권 조사를 하고 그 상가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상가를 계약하고 이제 공사를 하고 제일 중요한 이제 음식을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음식에 철학이 하나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철학은 저는 맛있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거. 그게 저 철학이었거든요. 근데 맛있게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건강하게는 사실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그러면 맛있는 천연 조미료를 개발을 해야겠다,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그런 재료들을 이용을 해서 말려서 그거를 분말을 내서 천연조미료라는 걸 만들었고요. 저도 먹어봤고 뭐 주변 분들한테 한번 시식을 해봤지만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일반 조미료의 중독성이 있어서 그 맛을 잊지 못하고 천연조미료 만들었더니 맛이 없었습니다. 제가 만든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과감히 포기하고 여러 가지 뭐 아침에는 장사 준비하고 저녁에는 또 테스트하고 또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음식이 된 것 같으면 그걸 가지고 주변 분들하고 단골 손님한테 좀 드려서 맛도 좀 보여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홍삼 만드는 비법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9번을 찌고 9번을 말리는 방식으로 천연 재료를 응용해서 현재의 천연 조미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매출의 한계성이 오는 거예요. 근데 메뉴가 그때 한 8가지 메뉴를 이제 했는데 뭐 한우 육개장, 뭐 한우 사골 우거지탕, 뭐 곰탕 등 이런 거 팔았어요. 손님들이 오시면서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제 메뉴가 조금 더 다양해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도 주셨고 저도 그게 필요성을 느껴서 다양하게 메뉴를 만들려다 보니 더 많은 직원이 필요했었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이제 전반대로 움직이는 거라서 저는 적은 인원으로 빠른 시간 내에 다양한 메뉴를 만드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어렵게 개발한 천연 조미료를 3가지 분류로 나눠서 다시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그 중앙조리센터를 완공을 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장에서도 다양한 메뉴를 좀 더 빠르고 적은 인원으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고요. 이제 뭐 건강한 음식과 맛있는 음식이 다 준비되었으니까 이제 나가면은 장사 잘 될 거라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도 진행을 하면서 시작을 하였는데 생각지도 못한 보병이 또 있더라고요. 고객분들의 이제 여러 가지의 문제로 해서 크레임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맛이 없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뭐 친절도에 대한 크레임이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뭐 본사에서는 뭐 교육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하지만 뭐 여러 가지 경우에 여러 가지 그 생각으로 크레임이 들어올 수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미스테리 샤퍼라는 그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었고요. 그 시스템은 고객분들 중에서 본사에서 이제 그 선발을 하여서 매장에 방문을 시키고 그 매장의 위생이나 친절도, 맛 같은 거 점검을 해서 블로그에 올려서 뭐 본사나 가맹점주님이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제가 얻은 거는 고객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요. 그 고객은 3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반적으로 고객이 있고 그다음에 점주님이 있고 그다음에 그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 3분의 고객분들한테 귀를 기울이고 제가 바꿔야 할 것, 매장에서 교체해야 할 것 그런 거를 즉각 반응을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땐 이 모든 여러 가지 문제점의 답은 그 안에 다 있었습니다.
고객의 기우는 그 안에 모든 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창업을 준비할 때 세 가지 팁을 드린다 그러면 본인이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아이템인지, 두 번째로는 적정한 그 장소 선택,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감한 투자가 아닌 그 어느 정도의 그 여유 자금을 두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를 꼭 지켜줬으면 합니다. 이거는 뭐 명언이냐면 명언인데 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그 방송인 유재석 씨의 명언입니다. 저는 이거를 들으면서 항상 우리 점주님하고 저하고 그리고 항상 누구나 보면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 뜻은 선택을 하는 거는 본인의 목이지만 그 선택을 한 그 목에 자신이 집중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성공 창업을 기원하면서 이만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초기 자본금이 한 3천만 원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갖고 이제 그 권리금 없는 대로 이제 들어가신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네. 상권을 공략하는 어떤 팁이 따로 있으신가요? 상권을 고르는 어떤 네. 팁을 좀 주시죠. 제가 그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내용이 네네. 전국의 반찬 가게를 돌아보니까 예. 제가 자연스럽게 반찬 가게에 대해 상권을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팁은 네네. 주 고객이 주부 또는 1인 가구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예. 오피스텔 또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네네네. 네, 그런 상권에 들어가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굳이 역세권이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네네. 타겟을 정확하게 공략해서 네네, 맞습니다. 하는 그런 방법을 시작을 하셨군요. 네네. 예, 요즘 뭐 핫하잖아요. 이런 간편식 네. 시장이 네네. 대기업에서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떤 전략을 펼치시고 있나요? 좀 크게 세 가지로 네네. 좀 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어떤 민첩하게 모든 메뉴를 만들 수도 있어서 네. 있고 두 번째로는 저기 당일 판매. 당일? 매일매일 끓여서 매일 판매를 해서 오. 신선한 국을 예. 신선한 우유가 아닌 신선한 국을 네네. 고객분들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좀 민첩하긴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민첩하게 하지만 예. 거기는 이제 공장에서 만드는 거고 예. 저희는 매장에서 직접 만드는 거기 때문에 차원이 틀립니다. 매장에서 직접 만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렇게 만들어갖고 포장해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따로 공장이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재료를 잘 가공을 해서 예. 그 매장에 공급해주면 매장에서는 한번 끓여서 포장할 수 있는 그런 예. 시스템입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했는데 남았어요. 안 팔렸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당일 판매를 이게 하시니까 네. 버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저녁 때 예. 저녁 이제 마감하기 전에 세일을 하게 되고요. 오. 네, 세일을 하고 나서 남으면 다 전량 폐기를 하게 됩니다. 아, 폐기. 예, 근데 뭐 그 말씀드리면 맨날 버리는 것 같지만 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전산으로 해서 예. 그날 판매량을 예측을 해서 그만큼 생산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그런 로스는 크게 많지는 예. 않습니다. 자, 이게 수많은 반찬 가게들이 많습니다. 네. 정말 많이 있는데 그 많은 가게 중에서도 어떻게 살아남기 위한 마케팅 전략. 네. 따로 뭐 블로그 이런 것도 하신다고 하셨지만 네네. 어떤 마케팅을 펼치고 계시나요? 저희가 하고 있는 건 네. 국데이라는 행사를 하고 있고요. 굿데이요. 국데이. 아, 예. 국데이에서 매월 9일. 복날이네요. 네네, 국 그렇습니다. 먹는 날. 네네. 복날처럼. 네, 맞습니다. 국날이에요. 예. 한 달에 3번 있습니다. 예, 야, 맞네요, 국날은. 예. 네, 9일, 19일, 29일. 오. 매월 9자로 끝나는 날은 국데이에서 일부 메뉴를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라임을 9와 9구로 맞추셨네요. 어떻게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네네네. 그럼 미스테리 쇼퍼제는 뭡니까, 이게?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예. 손님으로 가장해서 그 매장을 이제 무언으로 점검을 하는 거죠. 뭐 위생이라든지 뭐 친절도, 맛 이런 걸 점검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 블로그에 올리면 저희 점주님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입니다. 본사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네네, 맞습니다. 그 매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점주님들의 반발은 없나요? 좀 처음에는 좀 반발이 있었고 예. 사실 저도 저희 치부를 이제 드러내는 것 같아서 예. 조금 싫어했지만 예. 그거를 통해서 더 많은 걸 얻었기 때문에 그거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현장에 있는 방청객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질문을 좀 하고 싶다. 우리 남자분이 또. 예. 안녕하십니까. 저 분당에서 온 송시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네. 일반 요식업이나 일반 반찬 포장 사업보다 그 비용이 좀 더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 소자본으로 시작하시기 부담스럽진 않으셨는지.
네, 일단은 뭐 일반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장비에 대한 부분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용은 더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평수가 넓으면 그만큼 직원도 많이 필요하고 그만큼 관리비도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평수를 줄이고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으면 더 적은 인원으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고 실질적으로 뭐 저희도 창업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수원에서 왔고요. 유세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대표님이 얼마나 그 한식을 또 국을 사랑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날카로운 질문. 예, 요거 굉장히 면도날 같은 질문이 예리합니다. 이런 거 잘 대답해 주셔야 돼요. 저는 글쎄 국을 얼마나 사랑하냐고 뭐 말로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몸으로 표현할 네, 수 있어요. 몸으로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예, 네. 예. 그렇다고 이렇게 먹는다고 살찌는 건 아니지만 네. 네.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오해 없기 바라고요. 네네네. 글쎄 저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 제가 사업을 영위하는 한 그 저희 한식에 대한 그 국물에 대한 사랑은 계속 같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쭉 지켜봐 주시면 제가 어떻게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더 확실한 대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네, 답변에 만족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소소한 행복을 또 누리시네요. 또 만족을 굉장히 해맑게 만족을 하시니까 예, 기분이 좋네요. 아, 네. 예, 아무튼 국물이 끝내준다. 네. 뭐 이런 얘기고 예, 국물을 사랑하는 모습을 앞으로 계속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식 질문 드릴게요. 네. 대표님에게 국이란 무엇입니까? 국이란 제가 봤을 때 저는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은 모두 다 그 필요로 하지만 예. 그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저는 그 중요성을 모르는 사이에 예. 저희 그 국물이 예, 예. 손님한테 예, 예. 계속 들어갈 수 있는 예. 물을 그런- 먹는 것처럼 국은 항상 먹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물은 국은 소중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은 물이다. 네. 앞으로 어떤 런웨이를 꿈꾸실 예정이십니까? 저는 네. 전 세계를 가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햄버거라는 음식을 먹고 즐기고 자기의 이제 음식처럼 먹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식의 음식을 전 세계인들이 즐길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한국 국민들이 세계를 가서 저희 한식 음식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한식에 대한 어떤 편견을 깨고 네네. 한국의 문화를 세계로 널리 알리는 모습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을 결정짓는 진짜 요소는요,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선택 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마지막 한마디를 여러분들은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맨손과 맨발을 공개한 사람들. 我现在会把你刚才说的这些话，然后 This is Jaeon Choi from Ocean Market, and 국경을 넘나드는 유창한 외국어 실력. 온도 변화를 측정하는 열화상 테스트까지. 이곳의 정체가 청년 창업 런웨이에서 밝혀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강연을 잘 해봤던 사람이 아니라서 많이 떨리고 했는데 그 방청객으로 오신 분들이 그 창업 열정이 너무 뜨거워서 편안하게 강연할 수 있었습니다. 창업이라는 건 정말 그 전쟁터와 같은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창업을 준비하시기 전에 철저하게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창업을 하실 때 전체 모든 비용을 투자하지 마시고 약간의 여유로 돈을 두고 일부만 투자하셔서 안정적인 투자 및 창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당신의 선택에 집중해야 할 시간. 당신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화이팅!